안녕하세요. 병호입니다. 오늘은 명리학 초중에 최기초 오행과 십성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행은 대부분 다 아시죠? 토, 금, 수. 목은 간목이 있고 을목이 있고, 화는 병화가 있고 정화가 있고, 토는 중앙입니다. 무토가 있고 기토가 있고, 금은 경금이 있고 신금이 있고, 수는 임수가 있고 계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목화 토금수가 모든 방위를 나타내는 건데요. 목은 동쪽입니다. 동쪽. 그리고 화는 남쪽. 그죠? 금은 서쪽, 수는 북쪽입니다. 토는 뭐겠습니까? 토는 중앙입니다. 통통 이렇게 나타내는데요. 근데 실제 명리학에서는 토가 이렇게 센터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목, 화, 호, 금, 수 이 5개 오행 상생상극에 의해서 나타납니다. 목은 화를 생하고 불은 나무로 지피고 불은 타서 재가 되어서 흙이 되고 흙이 모이면 광석이 되고 금이 되고 금이 모이면 수가 되는 그리고 수는 다시 목을 생하고 나무를 생합니다. 그러니까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극이 되느냐? 목은 이 토를 극하죠. 땅을 뚫을 수 있으니까. 화는 또 어떻게 됩니까? 금을 녹여버립니다. 수가 있고요. 그 토는 수를 막아버릴 수가 있죠. 극관계입니다. 금은 또 어떻게 돼요? 나무를 쪼개버릴 수 있죠. 수는 또 불을 꺼버릴 수가 있죠. 이게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극토, 토극수, 수극화, 화극금, 금극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중앙토가 센터로 방위를 나타내는데 실제 오행을 보시면 이렇게 5가지로 나타내고요. 여기 보시면 그 각 오행 중에 이제 목, 토, 금, 수가 있는데 천간에 있는 글자가 10글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지에 있는 글자가 2글자가 있습니다. 먼저 천간을 설명드리면 천간에 목은 간목과 을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는 병화와 정화가 있고 토는 무토와 기토, 금은 경금과 신금, 수는 인수와 개수. 여기서 이제 목은 별도로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목은 곱게 뻗은 나무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곱게 뻗은 나무가지 속에서 만약에 이렇게 가지가 쳐지면 여기서 나무 줄기는 갑이 되고 가지는 을이 됩니다. 이 모든 그 다음에 또 가지 중에서는 또 가지가 갑이 되고 사기는 을이 되고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고 항상 곱게 크는 동량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초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병화는 하늘에 있는 태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태양으로 많이 설명을 합니다. 정화는 모닥불도 되고 용광로 아주 큰 불도 될 수가 있습니다. 토는 아주 큰 뚝이나 아주 큰 산을 나타내는 거고요. 이건 들판 농사 지을 수 있는 언덕 아주 물이 젖어 있는 흙 뭐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금 중에 이제 경금은 철광석, 원석 그 자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위 덩어리, 철광석. 그리고 신금은 정제된 금. 예를 들면 보석, 칼 이런 부분입니다. 임수는 아주 큰 바닷물이나 큰 강물 이런 아주 큰 강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 개수는 우로도입니다. 아주 가늘게 내리는 비. 예를 들면은 봄비가 가늘게 내리죠. 가늘게 내려서 식물을 생하게 하죠. 그런 비. 만약에 이게 이 개수가 겨울에 나타났다. 이건 그 눈사라기가 되겠죠. 눈사라기. 그죠? 가는 눈, 뭐 이런 게 되고요. 겨울에 나타났다. 이거는 아주 찬 강물.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에는 12글자가 다 있는데,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이렇게 12글자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순서가 좀 틀릴 겁니다. 이게 오하고 사화, 자수와 해수. 실제로는 이게 여기 올라가는 게 맞죠? 이게 여기 올라가고. 근데 실제로는 이게 양이지만 우리 명리학 해석할 때는 요거 음으로 써서 사화가 됩니다. 그리고 오화는 실제로는 음이지만 실제로는 양을 쓰고요. 또 자수도 실제로는 음이지만 실제 명리학 해석할 때는 양으로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해수도 실제로는 양이지만 해석할 때는 음으로 해석. 요 밑에 보시면 진, 미, 술, 축 네 글자가 있습니다. 진미, 술, 축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인데 요거는 환절기입니다. 환절기. 예를 들면은 지금 진월에서 어제가 입하니까요. 이제 4월로 이제 접어들었습니다. 요즘 달 양력으로 4월 달은 진월이 되고요. 양력으로 달은 4월이 됩니다. 그리고 간절기, 봄에서 여름으로 바뀌는 간절기가 진월이고요. 또 여름에서 가을로 바뀌는 미월, 그리고 또 이제 간절기입니다. 가을로 바뀌는 계절. 양력으로 7월 달이네요. 여기는 수월, 수월은 신유술, 이제 가을인데요. 수월은 겨울로 바뀌기 전에 계절 수월이 되겠습니다. 10월입니다. 요거는 해자축 겨울인데요. 축월은 양력으로 1월, 보통 1월이 가장 추운, 보통 보면 그러니까
가장 더운 여름, 가장 가을 같은 가을, 가장 추운 겨울. 사실은 이게 간절기인데 실제로 우리가 목으로 느낄 때는 가장 크게 느끼는 봄, 여름, 가을, 겨울입니다. 이 간절기를 이 중앙에 토로 간주를 합니다. 토로 해서 진술, 미, 이 네 글자는 토의 성분을 가집니다. 이 중에 진과 한번 보겠습니다. 진과 토에서 여름으로 바뀌기 전에 지금 보시면 비가 많이 내리죠. 이 진토인데요. 진토 중에는 아주 많은 물도 있고 아주 많은 잡초도 있겠죠. 그리고 그렇지만 토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자진 삼합이 되거나 하면 이게 수의 묘지가 되죠. 임묘지 되면 목의 고지가 되고, 그죠? 또 위토를 보시면 해묘미, 목의 묘지입니다. 사오미, 화의 고지가 되고요. 또 신유술, 고지가 되고, 인오술, 화의 묘지가 됩니다. 이 사유축, 금의 묘지가 되고요. 해자축, 수의 고지가 됩니다. 묘지와 고지 해석하는 방법도 이제 들으셨죠. 그러니까 총 보시면 목화토금수에는 그 오행으로 간주를 할 때 목화토금수에는 천간에는 각 두 자씩이 되고요. 그죠? 지지에서는 목이 두 자, 화가 두 자, 토가 네 자가 되죠. 금이 두 자, 수가 두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명리학의 인생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명리학의 인생관은 명리학의 정월은 인월입니다. 인월. 아까 임묘진 봄이라 그랬죠. 사오미 여름이라고 그랬고요. 신유술 가을이라고 했고요. 해자 겨울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뭐 명리학의 인생관은 어떻게 되냐면 똑같습니다. 봄에 항상 태어나서 그지? 우리 목욕하면서 어머니 품속에 자라고 그 다음에 사모관대, 이 관이라고 되어 있지만 대라도 관대라고도 많이 합니다. 관. 그 다음에 녹복을 받으면서 살고 그 다음에 인생의 절정기를 이룹니다. 그리고 약간 쇠락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병이 들고 그 다음에 죽고 묘지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묘지로 들어가면 완전히 없어져 버리죠. 없어지면 절 상태는 영혼의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가 되는 태. 그리고 어머니 뱃속에서 자라는 양, 뱃속에서 자라는 양입니다. 다시 그 태어나게 되죠. 생욕, 관대, 녹, 왕세, 그 다음에 병사묘, 절태양. 이렇게 이게 12운성. 이렇게 영리학에 드는 이렇게 12운성을 계속 인간들은 윤회를 한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뭐냐면, 임묘진, 사, 오미, 뭐 이렇게 쭉 흘러가는데요. 여기 손가락으로 옛날 분들 많이 읽는 거 보셨죠? 임묘진, 사, 오미, 신유술. 이렇게 하는데, 생욕, 관대, 록왕세, 병사묘, 태양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이거는 이렇게 보면 갑을병정 무기경신인 게 이 글자들이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해를 만날 때마다 내가 갑일간이라 또 어머니가 갑일 수가 있고요. 육친상에 사주팔자 중에서 또 아버지가 편제라서 갑일 수가 있으면 만약에 인을 대입해보면 록이 되고 그 다음에 대입해보면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신을 대입해보면 절이 되고 유를 대입해보면 태가 됩니다. 절이 가장 약한 그 성분이고요. 왕이 가장 셉니다. 근데 이거 보시면 설명 간단하게 12운성에 록은 가장 왕성한 시기입니다. 록이 간목이 인월이다. 록지가 되겠습니다. 록지. 을목은 묘목, 지지의 묘목과 같은 글자거든요. 이 록지가 되고요. 근데 병하고 우, 정하고 기는 화토동법으로 생각하십니다. 화하고 토는 같은 12운성을 가진다. 그리고 병이 사가 록이 됩니다. 지지의 사. 무토도 지지의 사가 록이 되고요. 그죠? 그리고 지지의 오는 병무는 왕이 됩니다. 정기는 지지의 같은 글자 오가 록이 되고, 그 다음에 사가 왕이 됩니다. 이렇게 설명 자료를 이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왕. 절태는 뭐냐면 천간의 같은 글자와 반대되는 글자. 간목은 신금과 충합니다. 그죠? 각 경충이죠. 여기 지지로 가면 신금이 됩니다. 여기 절지라 그럽니다. 을목은 을신충이 되죠. 을신충. 그럼 지지로 가면 유금이 절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병부는 절지가 뭐겠습니까? 절지는 병하고 무는 병임충이죠. 여기서 절지가 임수는 지지의 해수가 임수입니다. 절지가 되고요. 이렇게 12운성을 외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방 이야기했듯이 각자의 그 일간에 따라서 십성에 대한 일간도 되고 뭐 십성이 될 수도 있고 엄마가 될 수도 있고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할아버지가 될 수도 있지만 그 이 12운성을 가지고 이 십성이 힘이 있다. 판단을 보통 12운성으로 판단을 합니다. 저는 12신사를 쓰지 않습니다. 쓰지 않고 12운성까지만 보통 쓰고요. 12신살은 뭐 여러 가지 12신살이 같은 방법으로 있긴 한데 저는 거의 적용하지가 않습니다.
다음은 그 오행의 각 사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상 중에 이제 보시면 목은 활력과 싱싱함, 그리고 순박함, 단순하고 솔직합니다. 또 속마음 그대로 표출합니다. 목일간인 사람이 그렇습니다. 또 복잡한 것을 지배하고 미래를 위해서 항상 집중만 합니다. 앞만 바라보고 삽니다. 그리고 또 자기 주장이 대단히 강합니다. 특히 벽을 만나면 어쩔 줄 몰라 합니다. 특히 감옥 있는 사람들이 얼목은 많이 피해 가는데요. 그러니까 목이다 보니까 자기 주장 강하고 벽을 만나면 어쩔 줄 모른다. 앞만 보고 산다. 찍찍만 하니까 자제심과 인내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을목은 자제심과 인내심까지 있습니다. 근데 을목은 또 약한 반면에 간목처럼 이렇게 우뚝 서 있는 활력과 싱싱함은 을목은 덜합니다. 근데 간목이 좋다, 을목이 좋다. 이건 간주할 수가 없고요. 사주팔자의 어떤 조합이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목이 사주팔자에서 또는 운에서 문제가 될 경우에는 신경계통에 문제가 생기고 두통에 문제가 생기고 정신계통 그리고 갑상선, 얼굴, 뇌, 특히 을목이 뇌에 문제가 많이 생기다. 황달, 또 풍도 많이 생기고요. 간목이 약해질 때. 사주에 목이 약해질 경우에 이렇게 생깁니다. 또 수족, 교통사고도 주로 생기고 간목이 사주에 굉장히 약하거나 약해질 때 설계 쪽에 문제가 생기고 설계나 담 쪽에 문제가 생기고 을목이 문제가 생기면 간. 근데 이게 또 뭐 바뀔 수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주에 내가 목이 되게 강하다. 그럴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런 계통에서는 좀 큰 문제가 생겨도 쉽게 헤쳐나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일간이 화인 사람들을 보면 활발한 움직임, 화려함을 좋아합니다. 뽐냄을 좋아하고요. 다만 이게 참견과 호기심도 되게 많습니다. 그 미래보다 현재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주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일간이 화인 사람. 그리고 일단 저지르고 봅니다. 그러니까 밑에 직원으로 이제 화일간이 아주 신강한 사람을 보시면 일 준시킬 때 이런 사람 쓰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욕망과 열정이 좋습니다. 근데 화는 이제 심장 쪽의 문제, 혈압의 문제가 됩니다. 화가 화주 중에서 약한 사람이 심장병, 혈압에 대한 병이 많이 생기고요. 그리고 눈병도 납니다. 화상도 자주 혈압하고 관련되니까 뇌출혈 생기겠죠. 정관에 있는 병화는 소장을 의미하고 정화는 심장을 의미하죠. 토는 믿음과 신용, 믿음직합니다. 사주 다음에 보시면 알겠지만 토가 든든한 사람은 신용이 좋고 믿을만 합니다. 믿고 맡겨도 되는 그런 에너지를 가졌습니다. 운동성이 좋고 그 대신에 토는 중앙이죠. 중앙이 협상력도 좋고요. 중립을 잘 지킵니다. 그리고 조절력도 좋고요. 근데 토에 또 문제가 생기면 위장, 소화계통에 문제가 생기고 당뇨병도 자주 옵니다. 요통, 특히 신진자형살이 있으면 요통 거의 뭐 달고 사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화계통하고 토해가 문제가 될 때 피부, 비뇨기과 쪽에 문제가 됩니다. 토가 약한데 목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온다든지 하면 이런 문제가 되겠죠. 생식기 질환도 토 문제입니다. 진술충리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 버리면 이런 쪽에서 문제가 생기겠죠. 위암도 오고요. 특히 이제 모토는 위장을 나타내고 토는 비장을 나타냅니다. 다음은 금입니다. 금은 이미지대로 실속 있고 냉정하고 강인합니다. 아주 결단력이 좋고 살벌하고 살벌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뭐 금일간이 신강할 때 이제 이런 경우가 나타나겠죠. 금은 이제 보통 신금이 그런데요. 폐질환이 많이 생기고요. 금이 문제가 생기면 관절뼈, 뼈골절 이런 게 많이 생깁니다. 이빨, 디스크, 치아, 치질, 특히 이제 경금이 문제가 될 때, 지지의 신금의 문제가 될 때 치질 많이 생기고, 맹장, 비염, 호흡기 쪽도 많이 생기고, 경금은 대장을 나타내고 신금은 폐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마지막 술을 보시면 아주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신중하고 지혜롭고 진지합니다. 그리고 아주 머리가 좋고 뭐라 그러나 여우 같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생식기나 질환이 성욕이 많은 사람이 있고요. 여자 사주에 이제 수가 없으면 출산이 안 됩니다. 이거 보면 출산 가지고 많이 본 분들 중에 수가 없어요. 수가 없어서 대부분 이런 분은 병원에서 아무리 뭐 많이 해봐도 안 됩니다. 또 수가 많으신 분들 보면 우울증들이 많습니다. 또 뭐 여기 적지는 않았는데 수가 많으면 굉장히 욕심이 많습니다. 욕심 많은 사람들 보면 수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남자가 수가 많으면 과한 성욕이 있습니다. 만약에 수가 적다, 그럼 심장 광각 쪽이 발생이 당뇨, 수가 적다, 그럼 혈압 쪽에 문제가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 수가 작아서요. 혈압 쪽에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부인병, 여성분의 수가 말랐다. 이런 경우에 자궁, 난소, 유방 많이 오고요. 남자 중에 이제 수가 말랐다. 그럼 조루
저기 이제 수가 많은 사람 중에 우울증, 불면증, 또 수가 많으면 스미너가 좋고 적으면 스미너가 없고 또 수가 또 뇌종양과도 관련이 많습니다. 아까 계속 정력적으로 이야기 많이 했었죠. 임수는 방광, 개수는 신장을 나타냅니다. 이런 글자가 문제가 되면 실제 질병이 걸리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명할 마지막 부분인데요. 육친이라고 합니다. 이게 육친은 십신이라고 하고, 또도 하고, 부모, 형제, 처자, 가족 관계를 나타냅니다. 요까지가 이제 사주의 기초적인 이치라고 보시면 되는데, 비겁, 일간인 글자, 여기 내가 간목이다 하면, 간목이 같은 글자가 여기 간목이 하나 더 있다. 그럼 비견이 되고요. 비견. 근데 을목이다. 급제가 됩니다. 내 재물을 빼들어가는. 그리고 두 개 합해서 비급이라고 하고, 이것이 그 다음에는 이제 식신과 상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식신과 상관은 만약에 간목일간에 식신이 뭐냐 하면, 식상이 뭐냐 하면, 복생화죠. 복생화가 이제 식상이 됩니다. 이제 만약에 간목이라면 같은 양인 것. 같은 양이면 뭐가 되겠습니까? 병화가 되겠죠. 병화가 식신이 되고요. 정화는 상관이 됩니다. 상관이 이제 발달되어 있으면 아주 이제 감정적이고 의식주, 다재다능합니다. 그 창의력이 좋고 언어 능력이 되게 좋습니다. 식상이 발달되어 있으면요. 식상이 발달되어 있는 분들 중에서 이제 퍼포먼스나 공연 이런 거 잘하는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물론 이게 식상이 발달된 사람이 그것도 잘하지만 또 월지도 화살을 가진 사람들도 아주 퍼포먼스나 다재다능한 그런 능력이 아주 큽니다. 보통 식신, 나에게서 나왔는 거죠. 여자에게 볼 때는 자식입니다. 남자라 볼 때는 능력이라고 봐요. 창의력, 의식주, 언어 능력, 행하는 퍼포먼스, 이런 걸 식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또 재성은 뭐냐 하면 내가 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식상을 통해서 이루어낼 수 있는 힘을 재성입니다. 비겁이 식상을 행하고 식상이 재성을 또 행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내가 일간이 재성을 취하려고 식상을 통해서 취하게 됩니다. 바로 취하면 재성이 깨지겠죠. 취해지기 힘듭니다. 반드시 식상을 통해서 이렇게 취해야 됩니다. 이 재성은 남자에게는 여자가 됩니다. 그리고 일거리도 되고요. 또 재물, 결실입니다. 그리고 남자에게 보면 정제는 처입니다. 또 편제 아버지입니다. 또 여자 애인도 편제가 됩니다. 또 여자 입장에서 볼 때 시어머니가 편제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형제들도 재성이 됩니다. 이 재성은 반드시 식상을 통해서 이렇게 지어져야 됩니다. 바로 이렇게 가면 득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목이 있었고 토가 있었죠. 목곡 토가 되듯이 극하는 방향이 됩니다. 그러니까 식상을 통해서 항상 재성을 그 다음은 이제 관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관성은 보통 법규 그리고 질서 뭐 이런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성이 강한 사람은 자기 주장이 셉니다. 근데 관다 신약인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다 재성이나 관성을 다 취할 힘이 있어야 되는데 관성이 많고 내가 약하면 관성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관성을 취할 수 있다면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존심이 강하고 대인관계도 그저 좋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동업시에 또 문제가 되겠죠. 즉 뭐든지 상, 재성, 인성 적절하게 있어야 됩니다. 관은 남자에게는 자식입니다. 자식은 나중에 나를 이깁니다. 나를 이기고 자식은 나중에 보시면 여기 엄마를 생합니다. 엄마는 자식을 통해서 아버지를 제압하죠 보통. 그리고 편관은 남자 자식도 되고요. 여자에게는 남편, 특히 애인이 됩니다. 정관이 내 남편입니다. 재성에서 이제 정제가 내처고요. 내가 모은 돈, 알뜰살뜰히 모은 돈도 정제입니다. 근데 편제는 일확천금, 애인이나 갑자기 생긴 돈 이런 게 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성입니다. 인성은 또 관성은 또 인성을 또 정합니다. 관인상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인성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 보면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하고 자존심이 셉니다. 대인관계 이런 데 또 문제가 되죠. 인성이 센 사람도. 인성 중에 이제 편인은 계모, 할아버지입니다. 그죠? 이모. 또 정인은 어머니이고 장인입니다. 이걸 보는 걸 보면 할아버지는 어떻게 됩니까? 내한테 편제가 아버지죠. 아버지한테 편제는 편인입니다. 그러니까 내한테 편인은 할아버지가 됩니다. 그리고 나를 낳은 사람은 인성입니다. 인성 어머니입니다. 만약에 사주에 정인이 없다 그러면 편인이 어머니가 됩니다. 그리고 이모도 같은 편인이 되고요. 그리고 비겁은 시아버지가 만약에 돌아가셨다. 여자분에게 비겁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도 왜 그러냐? 여성분에게 관은 남편이죠. 정관은 남편입니다. 관의 재성은 비겁이 되죠. 그렇게 해서 시아버지가 됩니다. 그리고 식신은 왜 장모냐? 식신 천은 정제입니다. 천은 정제니까 정제의 어머니는 식신이죠.
식신이 되고요. 그죠? 그 상관은 또 처갓집이 됩니다. 처갓집. 할머니가 또 상관이 됩니다. 상관이 한번 보십시오. 요 아버지, 나를 기준으로 해가 아버지를 낳은 게 상관이 할머니가 됩니다. 요 재성은 또 일하는 능력, 재성이 간 사람은 또 비급이 충분한 힘이 있으면서 재성이 업무 능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 재성을 통해서 재생관도 하고 또 식상이 있어야 반드시 또 재생이 되겠죠. 식상이 없더라도 재생관, 관상생이 되면 또 여러 되는 경우에는 관인상생에서 보통 공무원들이 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생관하는 사주거나 관인상생하는 데들 공직에 많습니다. 그리고 정인이 많으면 학교 선생님이나 가르치는 교수님들, 특히 월지정인들 기본적으로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정인 가진 사람들이 선생님입니다. 대체적으로 기초적인 걸 한번 해봤는데요. 오늘 첫 시간이라서 많이 좀 뜨듬뜨듬 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